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숙입니다. 성탄 연휴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정말 춥죠?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골짜기 바람을 맞고 자라 웬만한 추위에는 끄덕없는데요. 그래도 요 며칠 추위는 감당이 안 되도록 힘듭니다. 최근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많은 눈이 오면 걱정부터 앞서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눈이 오는 날은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죠. 하얀 눈처럼 세상이 좀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FC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남FC 관련 의혹 제기를 최초로 하신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전화 연결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짤막한 이슈들 짚고 가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의 동승에서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위 위원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타고 가는 바람에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보다 20-30분가량 더 시간이 지연됐다는 건데요. 설상가상 이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급박한 시간에 피해자들은 한 사람의 의료진 손길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신현영 의원은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습니다. 속속 그날의 행적들의 추가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원 집행 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신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때 복지부 장관 차량을 이용했다는데요. 애초 이 차에 탑승하려던 이기일 복지부 차관이 탑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4분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요. 신중하지 못했던 행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리 없이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을 했다면 뒤늦게라도 얼마나 많은 칭찬과 응원을 받았을까요? 국민의힘은 직권을 남용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해집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국회든 지방이든 우리가 차고 있는 이 배지는 시민들 위해 군림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섬기라고 있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절차가 바뀌었는데요. 국민의힘은 23일 어제죠.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진행이 됐었죠. 사실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그동안 강하게 제기됐었지요. 역선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또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 전대 룰에 대해서 저희 지방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수많은 당원들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 현행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뀌면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국민의힘이 더 나은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전대룰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당대회는 3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오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독이 됩니다.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중앙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문에 지역에서 죽어라 뛰는데도 중앙에서 막말이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서 시끄러워지면 사실 저희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손발을 맞춰 잘 해나가야 하겠지요. 대장동 사건은 꼭지점을 향해 진행 중이다가 잠시 재판이 멈춰섰지요.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대장동 재판이 내년 1월 31일 재개될 듯합니다. 이한성 구속 적부심이 2시간 만에 기각되었다는 소식, 또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토목업자에게서 받은 20억 원을 우리가 쓴 것으로 하자고 말맞추기 공모한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이재명 대표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 역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다음에 또 그러시면 어디서 어떻게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하겠다고 밝혔지요. 대선 때 본인이 인재를 물색했다는 주장을 이재명 측이 깔아뭉개면서 비위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예전에 어깨동무하던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자기를 모른다고, 난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이재명 대표, 유동규 씨의 관계가 그러한 듯 점입가경입니다.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복당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죠. 본인은 펄펄 뛰었다지요. 범죄 혐의자가 당대표를 맡고 있고 그 당대표 유고시 또 범죄 혐의자인 국정원 전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코미디 같습니다. 자, 이제 성남FC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대장동 이슈에 묻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이 그저께죠. 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한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양당의 반응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대 모든 의원들이 대변인이 되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날개라 칭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정진상 씨가 구속된 데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 통보를 받음으로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 모두 예견하지 않았었나요? 민주당 진영의 반응은 참 새삼스럽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9월이죠. 대선 때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때는 불응하고 서면 답변만을 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죠. 전 성남도계공 개발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성남FC의 구단주십니까? 네. 그런데 차병원에서 33억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글쎄. 구단에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받았습니까? 네이버에 39억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니라 판 겁니다. 광고를. 글쎄. 농협에 36억 받았습니까? 부산거절에 42억 받았습니까? 그래서 165억입니까? 더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성남 FC에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신축과 관련해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특혜 시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사가 당선되신다 할지라도 이거 특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미르 재단이라고 그런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걸 시의회에 밝히지 않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에 관하여 처음 문제 제기를 한 분은 지금 충북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김영환 도지사분이십니다. 혹시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이 45억 원, 또 농협이 50억 원, 네이버가 39억 원, 분당차병원이 33억 원, 현대백화점이 5억 6천억 원, 또 알파돔시티가 5억 5천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합계가 182억 원입니다.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분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고, 농협은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 4호 건축 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와 민원 해결 등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대가를 얻었다는 의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8일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두산건설 후원금 의혹 한 건만 재판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다른 기업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네이버 관계자에게 성남시 측의 후원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한 돈은 39억 원입니다. 직접 전달을 하지 않고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이것을 성남시 측에서 제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장합니다.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이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 수수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무혐의 불송치가 됐는데 또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친문검사로 불리던 김호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지자체마다 기부 체납이면 다 뇌물이냐, 적극 행정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3자 뇌물 구성 요건에 안 맞는다, 정치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정치 보복이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의 표현을 빌자면 대장동보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이 이재명을 구속하기에 손쉽고 간단한 논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거죠. 대장동 관련 의혹은 최측근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도 입 꾹 닫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사실 검찰로선 범죄 입증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 증거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 소유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시민의 이익이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시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황,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요건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미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으로 광고비를 협찬하기로 했다면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여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네, 우리 김영환 충북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복귀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이번 성남FC 의혹에 빗대어 미르재단, K재단 사례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의 사례를 볼 때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법원 판결을 복기해 보자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린 최순실에게 부당한 혜택을 간 것으로 검찰이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검찰의 확실한 기준은 이미 성립되지 않았나 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일개 국회의원도 아닌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하는데 얼마나 많은 강력한 반발이 있었을 것인가. 검찰 안 했을까요? 과연 혐의 입증 자신이 없었으면 검찰이 소환을 했을까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아, 전화 보내신 거를 못 들었어, 벨 소리를. 아, 지금 장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사님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 네. 그래요. 먼저 우리 손동숙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고양시에서 이쪽 충청북도로 와서 우리 고양 시민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 손동숙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TV에 그 시청자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여러분 보고 싶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좀 좋은 일만 많이 계시고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지사님 제일 먼저 성남 FC 의혹 제기를 하셨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 청구까지 왔단 말이에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이것을 제기했을 때, 이거는 명백히 떨어지는 제3자 뇌물에 의한 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거는 이번에 문제가 안 되면 나중에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네. 그 미르재단이기 때문에 성남판 미르다 이거는 네. 그렇게 제가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네네. 또 거기 그 5개 6개 되는 회사들의 특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도표를 만들어 가서 보여준 적이 있고, 네네.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며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의 그런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광고료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뒤에 그것을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무마하고 그동안 뭉개가지고 3년 동안을 왔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이 되고 또 이게 지금 3자 뇌물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돼서 이거는 뭐 길게 볼 필요가 없이 명백한 유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엄청난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그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제 드디어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 이전에 제가 제기했던 대장동, 네네. 그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됐죠. 네네. 그다음에 그 제일 크게 지금 유죄인데 무죄로 된 것이 지금 형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예요. 네네. 이 문제도 재심해야 될 문제이고, 이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들이 지금 김만배 그런 회유 또는 뇌물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그분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로 복귀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형의 욕설 문제 또는 그 여배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그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성남 FC 문제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 이제 지금 와서 이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백히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증 가능한 정황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네. 당연히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액의 광고를 내게 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네. 이게 뭐 그쪽에서 이걸 내야 된다, 내면은 뭐 해주겠다, 또는 뭐 낼 경우에 그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암시하거나 그것을 제안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증언이 있을 거고요. 네네.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 대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당선시키시는데 공을 세우셨잖아요. 네. 제가 곁에서 다 지켜봐서 산 증인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남FC 관련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네, 결국 결국- 제가 이제 도지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정책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손동숙 TV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우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이런 정치에 대해서 냉정한 그 깃발을 세우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을 세우겠다고 집권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바쁘신데도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고양시에서 잘 활동해 주셔요. 네, 여기서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충북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고마워요. 네, 새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네. 네, 지사님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또 이렇게 전화를 다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지사님을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세상에 감출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 증명되려는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182억 원을 내게 하고 편의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성남 도계공이 1,822억 원만 받고 민간업자에게 4,040억 원 부당이익을 준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28일 소환 통보의 지방 일정을 이유로 불응한다는 입장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방 일정 중에 격앙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이 무섭냐고 묻습니다. 네, 아주 무섭습니다.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정말 무섭습니다. 당당하게 소환 응해야 하고 문제없다면 적극 해명하고 정적 제거를 위한 음모라고 얘기하려면 밝히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자신 있게 갑니다. 조작이라면 무죄 주장하고 그 억울함 풀어야지요. 억울해서 어떻게 발을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정권들을 보면 임기를 다한 대통령들까지 법정에 섰으며 사소한 죄를 지어도 우리 국민들은 조사를 받습니다. 온천지가 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수많은 의혹을 자당 대표라고 감싸기만 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정적 제거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할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만 당대표가 기소되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까지 고쳤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 또 수많은 당원들이 얼마나 낯뜨거울지 상상이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2년째인데 검찰이 무능한 건지 눈치 보는 건지 모르겠다며 빠른 종결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성남FC 의혹은 물론 대장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투명하고 신속한 결론이 있어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모레는 진일보한 수사 결과를 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탄 연휴에 무거운 뉴스로 찾아뵈었는데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법과 원칙에서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실시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만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이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더욱 점검하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